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이번 주 최고의 빅매치 리버풀과 맨시티 경기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에 펼쳐집니다. 지난 시즌 양팀은 두 번의 무승부를 만들면서 치열한 양상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번 경기는 양팀의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리버풀은 리그 1위, 챔스 1위를 달리는 반면에 맨시티는 6경기 연속 무승 상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양팀의 부상 상황, 예상 선발 라인업, 예상 경기 양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리버풀의 출전이 좀 어려운 선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알리송, 코나테, 키에사, 조타, 치미카스, 브래들리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선수는 노란색으로 표시한 2명, 코나테와 브래들리입니다. 가장 최근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부상을 입으면서 강력한 센터백 라인에 엄청나게 타격을 입게 된 리버풀입니다. 또 브래들리도 최근에 아놀드가 잔부상으로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우풀백 자리를 잘 채워줬습니다. 특히나 음바페를 막으면서 자신감이 올라와 있을 상태인데 브래들리가 출전하지 못하는 건 리버풀에게도 타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뽑아본 리버풀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골키퍼에는 켈러, 풋백에는 로버트슨, 반다이크, 조고메즈, 아놀드를 예상해봅니다. 이 코나테가 빠진 자리에 칸사와 조고메즈가 뛸 수 있는데 제 생각엔 큰 경기라서 경험이 훨씬 더 많은 조고메즈가 선택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볼란치는 메갈리스터와 흐라벤베르, 이선에는 루이스 디아스, 소보슬라이, 살라, 원토벤, 누네즈입니다. 메갈리스터나 소보슬라이 자리에 커티스 존스가 출전할 수도 있고요. 루이스 디아스 대신 학포가 선발 출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맨시티의 부상 선수입니다. 맨시티의 부상 선수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로드리, 오스카밥, 코바치치입니다. 일단 이렇게 3명은 리버풀 경기에 확정적으로 뛰지 못할 것 같고요. 오른쪽 노란색으로 표시한 스톤스, 디아스, 도쿠는 세모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부 상황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은데 스톤스는 근육 문제가 있다고 하고요. 도쿠, 디아스는 명확한 얘기는 없지만 최근 경기에 계속해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일단은 세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일단은 노란색에 있는 선수들이 못 나온다고 가정하고 라인업을 한번 짜봤습니다. 키퍼는 에데르송, 수비에는 워커, 아칸지, 아케, 그바르디올, 그 위에는 리코 루이스와 긴도안, 이선에는 베실바, 포든, 그릴리시, 원토벤은 홀란드입니다. 일단 디아스의 몸 상태에 따라서 센터백 중에 한 명이 디아스로 대체될 수 있고요. 베실바 자리에 사비뉴를 생각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마테우스 누네스 역시 지난 경기에서 좋은 어시스트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릴리시나 포든 자리에서 뛸 수도 있죠. 저는 무엇보다 후뱅 디아스의 복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경기는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맨시티가 실점하는 과정에서 역습으로 실점하는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라인을 올려놓고 빌드업하는 맨시티의 특성상 상대에게 뒷공간이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페예노르트전 막판에 먹혔던 동점골도 상대가 뒷공간을 잘 공략했기 때문이고요. 스포르팅과의 챔스 경기에서도 후반전 킥오프하고 라인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상대가 뒷공간을 아주 잘 공략했고 실점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상황에서 실점 확률이 높아진 이유는 센터백들의 역습에 대한 수비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 리버풀의 공격적인 특성이 이러한 맨시티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완벽한 특성이라는 겁니다. 모하메드 살라를 필두로 발빠른 다르윈 누네스, 루이스 디아스, 소보슬라이 이런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역습 시에 미드필더 풀백 할 거 없이 많은 숫자가 한 번에 우르르 올라오면서 역습 숫자를 늘려줄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맨시티가 리버풀의 이 기동력을 감당해내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맨시티의 해결책은 현실적으로 두 가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을 안 뺏기는 겁니다. 하지만 축구에서 공을 안 뺏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안 뺏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최대한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리버풀의 역습 기회를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근데 이 1번이 맨시티가 로드리도 있고 코바치치도 있었으면 실현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 지금 맨시티는 전형적인 3선 미드필더가 없죠. 그러다 보니 예전만큼 소유권을 오래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번 라인을 내려서 수비적으로 경기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일 수 있죠. 원래 맨시티 스타일과는 맞지 않지만 리버풀에게 최대한 역습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이만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맨시티에는 홀란드라는 역습에 아주 강한 공격수가 있죠. 지금 후방 포백들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인 만큼 현실과 타협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리버풀의 공략법은 리코로이스, 긴도안 이 두 명의 3선 미드필더를 공략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맨시티가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도 이 두 명이 중원에서 수비적으로 토트넘을 억제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로드리와 코바치치의 부상 이후 이 선수들이 거의 쉬지 못하고 똑같은 역할을 경기에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많이 지쳐있는 상태일
수 있어서 이 두 명의 선수를 상대로 리버풀 특유의 강력한 압박을 가져간다면 매우 효과적으로 경기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양 팀의 상대 전적은 어떤지 알아볼까요? 2011년 이후 리버풀은 맨시티 상대로 15승, 맨시티는 리버풀 상대로 10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격차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리버풀의 홈일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리버풀은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시티 상대로 10번 이겼고요. 그동안에 맨시티는 한 번밖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가 리버풀 홈인 안필드에서 펼쳐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건 역시 리버풀의 승리 확률을 높여주는 통계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가지 것들을 반영해서 통계 전문 업체인 옵타의 슈퍼컴퓨터가 이번 경기를 예측했습니다. 리버풀의 승리 확률 45%, 맨시티의 승리 확률 29.9%입니다. 지금 상황이나 분위기에 맞게 슈퍼컴퓨터 역시 리버풀의 우위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미친 기세로 유럽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리버풀. 이번 경기를 이기면 리그 우승이 현실적으로 많이 가까워집니다. 그에 반해 맨시티는 최근 몇 년간 맨시티 중에 가장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젠 정말 이 지긋지긋한 흐름을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과연 리버풀과 맨시티 양 팀의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